안녕하세요. 114기 김효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체험 사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3개월 아들을 키우는 육아맘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출산하시면 모두 겪으시는 것처럼 저도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체형의 변화를 겪었고, 어머니들 육아하시면서 어깨, 등 많이 아프시다고 하시잖아요. 저도 똑같이 어깨, 등부터 해서 허리, 골반까지 많은 통증으로 힘든 적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 우리 엄마들 육아 우울증 많이 겪으시잖아요. 몸이 틀어지게 되면 마음도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내면이 힘든 시절을 보냈었고, 그때 SNP를 만나서 참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엄마는 아프다. 저는 육아 통증을 육아 만성 통증이라는 말이 어울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저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로 오른쪽 발목을 다쳤어요. 그리고 무리한 스트레칭으로 오른쪽 고관절을 다친 적이 있었고, 이제 오른쪽이 쭉 다치다 보니까 몸이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자는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면 릴렉신 호르몬이 나오면서 관절 마디가 벌어졌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우세하게 쓰던 근육 방향으로 몸이 점점 더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본격적으로 몸이 틀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정말 힘들었던 거는 우리의 척추에서부터 나온 신경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오감을 관장을 하고, 오감 육부, 심지어 우리의 감정, 마음까지 컨트롤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몸이 틀어졌을 때 우리 마음까지 같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엄마들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저는 출산을 하고 20kg 이상 가량이 증량이 돼서 68kg의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몸이 틀어진 상태에서 체중이 20kg가 증가했다는 건 몸에 굉장한 무리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걷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집 앞에 잠깐 나가서 산책을 하고 싶었지만 그곳조차 몇 걸음 가면 골반이 찝히고 그런 통증들이 있었기 때문에 걷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너무 신기하게 골반 밴드와 족궁 보조구를 착용을 한 그날 마치 새 달을 얻은 것 같았어요. 되게 신기하게 난 분명히 조금도 못 걷는 사람이었는데 골반 밴드를 착용하니 다리에 힘이 생기는 게 느껴졌고 골반이 아프지 않았어요. 안정적으로 무언가가 딱 나를 잡아주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고, 그날부터 너무 감사하게 매일 걸었습니다. 걸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5개월 동안 하루에 5km씩 걸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체중이 20kg가 감량해서 48kg가 되었어요. 정말 너무 지금 생각해도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체중까지 감량이 됐다니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른 자세의 걷기를 했을 때 고관절이 정말 편안했는데 실제로도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사진을 찍어서 비교를 해봤어요. 위에 사진이 예전에 처음의 사진인데, 그때는 양발이 고관절이 힘이 없게 풀려서 바닥 쪽으로 많이 벌어져 있었고, 또 심지어 오른쪽과 왼쪽에 불균형이 있었어요. 이게 골반에 틀어짐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사진인데, 이렇게 바른 자세 걷기를 하고 나서 사진을 찍으니 고관절에 힘이 생겼고 제자리로 변이된 것이 돌아왔고 좌우의 불균형도 해결이 된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비뚤어진 몸이었어요. 제가 오른쪽을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모든 생활을 왼쪽으로만 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아기를 안을 때 왼쪽으로만 안을 수 있었어요. 제가 육아를 하면서 한 2년 동안 아기를 진짜 왼쪽으로만 안은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왼쪽만 사용을 하니까 엑스레이를 실제로 찍어서 확인을 했을 때 척추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기울어졌고 왼쪽 어깨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지반이 튼튼해야 그 위로 바르게 건물이 서잖아요. 그래서 저의 교통사고로 굳어진 발목부터 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른쪽 발이 지금 다친 발인데 사진 보시면 오른쪽이 발목이 잘 굽혀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나무손을 이용해서 굳어져 있는 발목과 발 전체를 풀어줬고, 그렇게 했을 때 양쪽의 불균형이 해소가 돼서 양쪽의 가동각이 같아졌어요. 그리고 양쪽 모두 다 예전보다 더 움직임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발부터 교정이 들어가고 나니까 그 위로 일어났던 변이들이 더 빠르게 교정이 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지도자 과정을 하면서 100일 수련 중에 2주 정도 흙탕물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평상시에 왼쪽 어깨가 불편하기는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싶은 통증이 발생을 했고, 근육의 경직이 굉장히 심한 게 2주 정도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T무브를 하고 SD무브를 해서 직접적으로 근육의 경직이 있었던 부위를 열심히 이완을 해주었지만 크게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우리 SNP는 바른 자세 척추 운동이지. 맞다. 우리 어깨 근육들, 등 근육도 모두 척추에 붙어 있지. 이 생각을 하고 척추를 직접적으로 자극을 주는 NP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두골, 머리 뒤통수부터 꼬리뼈까지 따라 내려가면서 쭉 굳어진 곳을 풀어준 거예요. 그렇게 3일 정도 집중을 해서 NP를 해준 결과 어느 날 갑자기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어깨에서 뭐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 났어요.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밧줄이 툭 끊어지는 느낌. 마치 소리를 들은 것처럼 그 정도로 너무 강력하게 뚝 하는 게 느껴졌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계속 뭉치고 당겨져서 올라갔던 어깨가 편안하게 떨어지면서 통증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봤더니 실제로도 어깨 균형이 많이 좋아진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비로소 바른 자세 척추 운동, 바른 척추가 이렇게 우리 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척추, 보이는 그 척추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팔, 다리 붙어있는 모든 것까지 척추랑 연관이 되어 있구나. 그거를 이날 정말 제대로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2달 사이의 변화예요. 제가 어깨 양쪽의 높이가 달라서 통증이 있는 것도 있었지만 문제는 우리 엄마들 많이 겪는 것처럼 수유를 하면서 등이 많이 굽고 어깨가 아기를 옆으로 재우면서 점점 더 많이 앞으로 굽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굽어 있었고 등 근육이 이 벌어진 상태로 굳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부드럽게 해주고 강화를 시켜주니까 날개뼈가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어깨가 펴졌습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좋은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1번 자세를 한 거를 뒤에서 사진을 찍어서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예전에는 늘어져 있는 상태로 굳어져 있었고 앞으로 굽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뒤로 펴지고 움직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날개뼈 주변을 근육을 사용할 수 있고 모을 수 있게 되면서 손깍지도 예쁘게 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통증도 사라졌고요. 이거는 2번 자세를 찍은 걸 비교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 골반 라인에 보시면 앞쪽이 단축되어 있어서 접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치 누가 한번 콕 찍은 것처럼 쏙 들어가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골반이 앞으로 전방경사되고 그러면서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기우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수련을 8가지 동작을 모두 열심히 수행한 결과 2번 자세를 했을 때 앞쪽에 쏙 들어가 있었던 단축돼 있던 근육들이 펴지고 그럼으로써 허리까지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릎의 통증도 없어지고 골반, 허리, 목까지 아주 편안한 상태가 되었고 이번 동작도 편안하게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좌우의 균형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이게 지도사 과정 첫날 찍은 건데 이때도 S&P 운동을 집중해서 이미 하고 있는 상태였고 좌우 균형을 굉장히 스스로는 잘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사진을 찍었더니 이렇게까지 많이 삐뚤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백일 수련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봤더니 이제 좌우의 균형이 많이 맞아졌죠. 아주 고다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무게를 실을 수 없었는데 지금은 오른쪽으로 좌우 균형이 맞고 예전에 아기를 왼쪽으로만 안아야 했지만 지금은 오른팔로 들고 심지어 뛸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변화가 되었어요. 이거는 1번 자세를 옆에서 찍었을 때예요. 허리와 목의 C자 곡선이 회복이 됐고 어깨가 제 자리로 굽어있던 어깨가 펴지면서 이상적인 라인 안으로 들어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게 중심이 아주 좋아졌어요. 그리고 뒤에서 찍은 걸 봤을 때에도 골반이 오른쪽으로 많이 빠져 있었는데 중심으로 돌아와서 깍지 낀 손이 중심으로 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냥 편하게 섰을 때 무게 중심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냥 편하게 섰을 때도 이상적인 무게 중심 라인을 많이 회복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이거는 같은 몸무게, 다른 몸입니다. 몸무게는 분명히 같아요. 이게 한 달이 조금 안 걸린 사이에 일어난 변화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의 척추가 바르게 잡히면서 불필요하게 축적되어 있던 살과 부종들이 순환을 통해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어의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아주 배가 쏙 들어갔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정면에서 찍었을 때 사진인데 정면과 후면인데 전체적으로 아예 느낌이 달라졌죠. 비슷한 것 같지만 아예 달라요. 예전에는 허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약간 헷갈리는 그런 두리뭉실한 라인이 있었는데 허리의 위치가 바로 찾아졌고 전체적인 느낌이 아주 여성스러워졌어요. 그렇죠? 이제 드디어 비로소 여자가 된 거예요, 다시. 그런데 제가 정말 만족한 건 사실 외적인 게 아니에요. 외적인 변화가 분명히 굉장히 컸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에서 정말 만족을 많이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성 피로와 불면증이 저를 너무 많이 힘들게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오른쪽 위에 어금니가 하나도 없는 채로 태어났어요. 다 오른쪽이네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 어금니가 없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한 번도 씹어본 적이 없었고 왼쪽으로만 씹기 때문에 그로 인해 경추의 불균형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수면을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목이 불편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의 만성 피로가 어느 정도였냐면 중학교 정도 때부터 하루도 속이 울렁거리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 사람이 너무 잠을 못 자면 울렁거리고 미식거리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거를 매일매일 겪었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삶은 너무나 피곤한 것. 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것. 그러면 좀 편해질까?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래서 불면증으로 너무 많이 힘들었었는데 경추의 변이가 많이 해결되면서 이 불면증 부분과 만성 피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지혈증이 되게 심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총 콜레스테롤 수치의 변화예요. 제가 7개월 동안 S&P 운동을 시작한 이후로 추적 관찰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총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가 되게 중요해요.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인데 그 수치가 처음에 203이 나왔어요. 사실 이 나이에 아직 출산이 가능한 여성이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오는 건 드문 경우라고 해요. 그런데 190이 넘으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무조건 약을 먹어야 된다. 지금부터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의사가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저는 단호하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S&P 운동이 우리 몸을 바로잡아주고 우리의 순환을 시켜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분명히 고지혈증도 S&P 운동으로 개선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을 먹지 않고 내가 운동을 해보겠다고 결심을 했고 S&P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치의 변화를 확인해 봤는데 148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의사가 약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약을 먹지 않고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꿈꾸는 엄마가 되었고 꿈을 이뤄 나가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단 하루도 악몽을 꾸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기억에 남는 꿈은 좋지 않은 거라고 해요. 그런데 심지어 악몽이 매일매일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한 번도 기분 좋게 일어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꿈을 꾸지 않아요. 머리를 비게 되면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잠이 들고 아침에 정말 그 누구보다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질이 올라가고 우리의 비뚤어진 몸이 제자리를 잡으면서 제 마음도 바로 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꾸 내일은 뭐 할까? 내일은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사랑하는 아기에게도 피곤한 모습보다는 더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강사의 꿈을 꾸고 SMP 지도자 과정을 시작했는데, 현재는 전문센터의 강사가 되어서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마치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한다면 어떤 얘기가 하고 싶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이 SMP의 철학 중에서 가치의 가치, 함께하는 것의 힘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들에게 같이 운동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마음이 많이 무너져서 스스로 몸을 일으키기 어려운 엄마들에게 제가 도와주겠다고, 우리 함께하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저 또한 우리 지도사 과정을 하는 동안 강사님들과 우리 동기 선생님들, 그리고 센터에서 항상 운동을 이끌어주는 선생님들이 없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운동해서 같이 예뻐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이제는 더 이상 통증 없는 행복한 육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해요. 감사합니다.